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가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준 대로 총 4명씩 6모둠으로 잘 앉아주었네요. 우리 가정 리더인 태양이는 준비물 바구니를 각 모둠에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은 지금 모둠 활동지랑 태블릿 PC 그리고 교과서까지 모두 다 준비가 되었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태블릿 PC를 열어서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는 패들렛에 로그인해서 접속까지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2분의 시간을 줄게요. 시작! 여러분 다 되었을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힘차게 가정 수업 진행해 볼 텐데 오늘은 우리 어떤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우리는 오늘 블록 타임제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2교시까지 가정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 우리 힘내서 가정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습 활동지 맨 위쪽에 무엇이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단원이 나와 있죠. 우리 힘차게 단원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균형 잡힌 식사 계획. 맞습니다. 오늘은 균형 잡힌 식사를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제가 단원이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균형 잡힌 식사. 그렇다면 우리 무엇이 균형 잡힌 식사를 계획해야 될까요? 그렇죠. 방금 바람이가 말해줬던 것처럼 영양소가 균형이 잡혀야겠죠. 그러면 왜 영양소는 균형이 잡혀야 될까요? 유빈이가 대답해 볼까요? 건강해지기 위해서요. 승현이가 대답해 볼까요? 우리 몸에 필요해서요. 맞습니다. 자, 방금 유빈이랑 승현이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영양소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 6가지의 영양소가 필요하니까요. 그죠? 그 6가지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했을 때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빈이랑 승현이가 잘 말해주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불균형한 식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맞아요. 햄버거. 그렇죠. 패스트푸드, 라면. 좋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었던 이러한 종류들은 바로 불균형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불균형한 영양소로 이루어진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는 패들렛에 잠깐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주 즐겨 먹던 음식 중에 불균형한 영양소로 이루어진 음식은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이 5분의 시간을 줄 테니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 되었을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 스크린에 지금 여러분들이 패들렛에 띄워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기다 띄워놓아 보았어요. 자, 보니까 지금 귀재는 햄버거라고 써주었네요. 우리 귀재는 햄버거라고 써준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방금 비제가 얘기해 주었는데 햄버거의 경우에는 양상추나 피클 등의 야채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채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불균형한 영양소라고 생각했대요. 귀재가 아주 잘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렇죠. 야채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미네랄이 부족하잖아요. 아주 잘 발표해 주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바람이를 보니까 지금 우리 바람이는 감자튀김이라고 써주었네요. 감자튀김이 불균형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방금 바람이가 얘기해 주었는데 튀긴 음식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몸은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건강에 나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었네요.
우리 과람이도 트랜스 지방을 안 해요. 아주 잘 발표를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불균형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여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균형 잡힌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겠죠. 그럼 오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항상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보았었죠. 여러 번 강조해도 중요한 학습 목표. 우리 다 함께 첫 번째부터 힘차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첫 번째, 시작!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다양한, 그렇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좋습니다.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불균형한 영양소 구성 식단에서 그렇죠.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오늘 우리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 함께 우리 자료 1번을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자료 1번을 지금 선생님이 스크린에 띄워주었는데 자료 1번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영양소 섭취 기준 4가지가 나와 있죠. 우리 영양소 섭취 기준 4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영양소 섭취 기준 첫 번째부터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평균 필요량.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권장 섭취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충분 섭취량.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상한 섭취량.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평균 필요량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평균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양을 설정한 수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영양소가 이만큼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영양소가 이만큼 필요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마다 영양소 필요량이, 하루에 먹는 영양소 필요량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랬는데 이거를 쭈르륵 연결을 해보니까 종모양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마다 키나 몸무게, 체격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소 양이 다 다른데, 이 중에 인구 집단 중에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일 영양소 필요량을 바로 평균 필요량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권장 섭취량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권장 섭취량의 경우에는 인구 집단의 97에서 8%, 곧 거의 100%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학급 여러분들이 인구 집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대다수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섭취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충분 섭취량은 무엇인지 혹시 추측해 볼 친구 있을까요? 좋아요. 우리 귀재가 한번 추측해 볼까요? 우리 귀재는 섭취하는데 충분한 양을 설정한 수치라고 얘기를 해주었네요. 어쩜 맞아요.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우리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값을 설정한 수치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상향이라고 써 있어서 추측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우리 예진이가 대답해 볼까요?
아, 맞아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가면 안 되는 섭취 기준이라고 하네요. 예진이가 아주 비유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기준이 상한 섭취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이상으로 먹으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섭취량을 상한 섭취량이라고 해요. 자, 아주 여러분들이 잘 의견을 얘기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영양소를 섭취할 때 왜 이렇게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먹었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아요. 그래서 상한 섭취량처럼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아야 우리가 더 많이 먹지 않고 안전한 기준을 지킬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나트륨의 경우에도 우리가 하루에 먹는 평균 필요량이 2000mg인데 그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이게 건강에 안 좋아질 수 있고 부종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준을 설정해 놓아야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아주 대답을 잘 해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료 2번도 잠깐 볼게요. 여러분 자료 2번 지금 선생님이 띄워주었는데 자료 2번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지금 식품구성 자전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식품구성 자전거 뒷바퀴가 잘 보일까요? 뒷바퀴가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 있나요? 그렇죠. 바로 6가지 영양소가 나와 있어요. 영양소가 아니라 6가지의 식품군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뒷바퀴에서의 6가지의 식품군 중에서 가장 넓은 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맞아요. 공유예요. 그러면 공유가 왜 이렇게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가장 많이 섭취해야 되니까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맞아요. 그래서 6가지의 식품은 다 중요하지만 공유를 우리가 가장 많이 섭취해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또 가장 많이 섭취하게 되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식품군이라서 저렇게 넓은 거예요. 방금 우리 태양이가 질문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태양이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왜 6가지의 식품군인데 유지당류가 뒷바퀴에 아주 조금 표시가 되어 있냐고 하네요. 와, 우리 태양이가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해주었어요. 우리 태양이가 지금 방금 유지당류는 왜 이렇게 좁은 칸에 설정이 되어 있냐고 해주었는데, 자,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볼 친구 있을까요? 우리 유빈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와, 우리 유빈이가 정말 잘 알고 있네요. 맞습니다. 자, 유빈이가 방금 어떻게 말해 주었냐면, 유지당류의 경우에는 지방, 당, 기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라고 대답을 해 주었어요. 정말 맞아요. 우리가 당류나 설탕 등의 달달한 것들 혹은 지방 이렇게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고 또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식품구성 자전거에 좁은 칸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태양이에게 우리 질문에 답이 되었을까요? 좋습니다. 저 질문에 답이 되었다고 하니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우리 다음 시간에는 활동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활동이냐? 오늘은 내가 영양소 균형잡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양소를 균형 잡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모든 활동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이후에 만나요. 여러분 쉬는 시간 잘 쉬었나요?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영양소 균형잡이가 되어볼 건데 우리 오늘 이거는 탐구 활동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탐구학습. 탐구학습의 경우에는 총 5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문제를 인식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설을 설정할 거예요. 세 번째로는 탐색이라고 해서 네 번째는 정보를 수집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반화. 선생님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첫 번째는 여러분이 문제를 인식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파악해보고 해결해볼 문제를 한번 인식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자료 3번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자료 3번 보이나요? 좋습니다. 자, 자료 3번 보면 지금 문제 상황이 몇 개가 나와 있을까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이 세 가지를 우리 여성 모둠이 하나의 여성 모둠이 우리 각각 모둠이 하나의 문제 상황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패들렛에 이 문제 상황 세 가지를 올려주었으니 우리 지금 선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 다 선택했을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료 3번에 있는 각각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었으니 우리 각 모둠은 현재 해결해야 할 활동이 하나씩 선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인식이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설 설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가설을 추측을 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만약 내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성장이 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문제를 통해서 읽어보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가설을 한번 설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탐색이죠. 그래서 이 가설을 여러분들이 입증하기 위해서 한번 자료를 검색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탐색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반화 과정을 또 거쳐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설을 설정을 했는데 이 가설에 대한 결론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둠 활동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 우리 모둠 활동하기 전에 항상 살펴보았던 것이 우리 무엇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모든 규칙, 우리 모든 규칙 크게 외쳐볼게요. 시작. 공감대. 공평하게. 감정을 존중하면서 대화로 해결하자. 우리 세 가지 규칙 잘 지키면서 진행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평가 기준. 선생님이 패들렛에 두 가지 평가 기준을 올려놨어요. 첫 번째는 내용 적합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제에 맞게 잘 활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협동성이에요. 협동성은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실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둠 활동이 다 끝난 뒤에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25분의 시간을 줄 테니 25분 동안 여러분 모둠 활동 진행하고 발표 준비자들은 발표 준비까지 마무리를 해주세요. 시작! 우리 3모든 모둠 활동 잘 진행하고 있을까요? 가설을 설정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요. 우리 3모듬은 사례 어떤 것을 선택해 주었어요? 가설을 선택을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가설 어떻게 설정해 주었나요? 영양소가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중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해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설정한 가설을 맞는지 모르겠다면 우리 가설 설정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그래서 탐색과 정보 수집 단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일반화를 통해서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나머지 단계를 살펴본다면 여러분의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영양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체중이 감소하기만 할까요? 아닐 수 있겠죠.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 1번에서 나와 있는 음식의 특징이 뭐예요? 간편식, 길거리, 패스트푸드 이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칼로리가 높아요. 지방이 많아요. 그러면 체중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해보고 다시 한번 가설을 내려도 좋고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해보아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 모둠 활동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모드님 질문이
질문이라고 하네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아, 지금 일반화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부딪혀서 지금 서로 일반화를 주장하느라 모든 활동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었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책상 가운데 이 필통을 토킹 스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씩 돌아가서 의견을 이야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씩 순서대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각자 어느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경청해 줄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모든 활동이 곧 있으면 마무리되니 우리 모든 결과를 이제 마무리하고 패들렛에 모든 결과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발표 준비자들은 발표 준비를 마무리해 주세요. 다 되었을까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무슨 시간이죠? 그렇죠. 발표 시간이에요. 우리 발표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경청하는 자세. 자, 그래서 우리 다른 모든 발표할 때는 다들 경청하는 자세로 임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먼저 발표해볼 모둠 있을까요? 우리 1모둠이 먼저 발표해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모둠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모둠은 현재 문제 파악을 어떻게 했나요? 문제 파악은 어떤 문제를 선택을 해주었나요? 아, 지금 사례 가를 설정을 해주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설 설정도 한번 들어볼까요? 반복되는 외부 섭취. 외부 음식 섭취로 인해서 비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을 해주었네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하기 위해서 탐색 전체 수집을 거쳤겠죠? 그리고 일반화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었나요? 아, 반복되는 외부 음식 섭취로 인해서 영양소가 불균형해져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비만이 된다.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가설이 검증이 된 거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든 발표까지 맞춰주었는데 나머지 우리 1모둠이랑 1모둠부터 6모둠까지 아주 발표를 잘 해줬어요. 자, 다 같이 박수 해줄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든 결과까지 발표가 마쳤는데 우리 이제는 뭐가 남았죠? 그렇죠. 자기평가와 동료평가가 남았어요. 자, 이제 우리 패들렛에 들어가서 우리 협동성을 담게 평가하기 위해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3분의 시간을 줄게요. 시작! 다 되었을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배운 내용 총정리하고 이제 가정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식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고 또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한 정보를 한번 파악해 보았어요. 그 다음에 불균형한 영양소 구성 식단 우리 사례 1번 가, 나, 다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보고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이렇게 일반화를 내리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도 해결 방안을 찾아야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균형 잡힌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랄게요. 이상